기부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척박한 땅이었던 제주도. 그곳에서 천안 기생의 신분으로 태어나 제주 최고의 거상이 되고 마침내 정조 임금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의녀 김만덕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통해 진정한 부의 가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인 1794년 정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주도는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례없는 대육령과 강력한 풍랑이 섬을 휩쓸었고 설상가상으로 육지에서 오던 구호물자 선단마저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주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만 명이 굶어 죽어나갔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어 통곡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꺼내 육지에서 쌀 500석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 훌쩍 넘는 실로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친 짓이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 돈이면 평생을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생판남을 위해 버리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돈은 굶주린 배를 채울 때 비로소 제 가치를 바라는 법이다. 그녀가 사온 쌀은 죽어가던 제주 백성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은 바다를 건너 한양의 정조 임금에게까지 전해졌고 조선 천지는 이 여인의 이름 세 글자로 뒤흔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김만덕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초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김만덕은 1739년 제주에서 가난한 양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된 것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소녀는 결국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었고 운명의 장난처럼 제주 관아의 기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신분 사회에서 기생은 천민 중의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로 사내들의 시선을 끄는 것보다 시장 바닥의 흐름을 읽고 장사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더 밝았습니다. 기생으로 활동하면서도 관아에 드나드는 상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고 어떤 물건이 어디서 귀하게 대접받는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 그녀는 인생을 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관가의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기생 신분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는 천한 웃음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신분 체제에서 이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끈질긴 노력과 진정성에 감동한 제주 목사는 마침내 그녀를 양민으로 환원시켜줍니다.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김만덕. 이제 그녀의 앞에는 조선 최고의 무역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회복한 김만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 포구에 오늘날의 대형 도매상이나 물류센터와 같은 객주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천재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먼저 그녀는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가장 먼저 닿는 포구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전복, 미역, 진주 등을 정당한 가격에 사들여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품목의 차별화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제주에서 귀한 쌀과 옷감을 육지에서 들여오고 반대로 육지에서 귀한 제주의 특산물을 보냈습니다. 김만덕의 장사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정직하게 사고 박리담회로 판다. 그녀는 당장의 이익보다 단골을 남기는 법을 알았고 제주의 모든 해녀와 어부들이 가장 신뢰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녀는 제주 경제를 움직이는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김만덕이 엄청난 부를 쌓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1794년에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구율미 선단 12척이 폭풍 후에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제주도는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때 김만덕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고를 활짝 열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육지로 보내 쌀 500석을 전량 매입했습니다. 쌀이 포구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것을 관가에 바치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원래 제주 백성들의 피땀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녀가 내놓은 쌀로 죽을 쑤어 배포하자 굶어 죽기 직전이던 제주 사람들 1만 명 이상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덕할망이라 부르며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한 섬의 멸종을 막아낸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은 제주 목사의 긴급 보고를 통해 한양의 정조 임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백성을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정조는 큰 감동을 하였고 김만덕에게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돈이 필요하냐 아니면 벼슬이 필요하냐? 하고 물었죠. 그런데 김만덕의 대답은 실로 뜻밖이었습니다. 한양에 가서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 2천 봉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법을 어겨야만 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 여성들에게는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출육 금지령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의 숭고한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수백 년 된 법을 깨뜨리기로 했습니다. 정조는 그녀에게 내의원 어인녀라는 정칠품벼슬의 직함을 내려 정식으로 한양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제주 여인 최초로 당당히 바다를 건넌 김만덕은 정조를 아련하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금강산 유람까지 마친 뒤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정약용과 박제가 그리고 훗날 추사 김정희까지 그녀의 삶의 경의를 표하며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김만덕은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조카들을 불러 모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려한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남은 재산은 모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너희는 부지런히 일하여 스스로를 먹여 살려라. 그녀는 끝까지 부의 목적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살림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도 제주도 건입동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아주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제주의 바다와 백성들을 지켜보고 싶은 그녀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주의 거상 김만덕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녀는 기생이라는 최하층 신분의 한계를 스스로 깨뜨렸고 거친 바다의 흐름을 일거 막대한 불을 일궜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불을 모두 던져 사람을 살렸습니다. 임상옥이 우리에게 상도라는 장사꾼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다면 김만덕은 돈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돈은 쌓아두면 악취가 나는 오물과 같지만 적재적소에 흘려보내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나요? 그리고 그 돈으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나요?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사방에 흩뿌리면 땅을 살찌운다. 김만덕의 삶이 남긴 이 묵직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만덕의 따뜻한 마음이 깃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